네,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개천절 월요일 정본부장입니다. 네, 아침에 8시 한 반쯤 왔습니다. 우리 김태민 국장이랑 예술국장 이현우 감독이 요즘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뉴스룸에서 상당히 홍기가 나고 있습니다. 네, 뭐 뉴스룸을 홍기가 나서 좋은데 문제는 이제 지난주 한 주가 정말 폭풍이었죠. 예. 내일도 걱정입니다. 내일부터도. 이상한 얘기지만 뭐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는 대한민국에 좀 불안 심리가 오고 좀 위기가 오면은 좀 더 바빠져요. 예. 뭔가 안정자산의 느낌이기 때문에 달러나 엔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일까요? 상당히 어떤 저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정적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바쁠 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고, 뭐 9월 30일 날 푸틴이 결국 4개 주, 돈바스, 도네츠크 4개 주 등이 4개 주를 러시아 영토로 합병하는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연휴가 됐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는 개천절이지만 그들은 이제 시작하고 있겠죠. 이제 핵무기 쓰겠다 안 쓰겠다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은 이제 10월 18일 당대회가 있죠.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이제 3연임을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뭐 두 가지죠. 뭐 강인한 중국을 위해서 미국 한판 뜨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좀 안정을 취하겠다, 중국 어떤 발전에 더 무게를 두고 세계 경제를 중국이 이끌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또 전 세계 경제가 좀 나아지겠죠. 아무튼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예. 전 처음에 러시아가 이제 4개 주를 합병한다고 했을 때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서로 간에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러시아도 무리스를 돕고, 그럼 이제 젤렌스키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러시아는 4개 주를 먹고, 그러면서 그냥 우격 다짐으로 서로 지금 우리나라 남북이 갈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휴전하는 느낌으로 해서 40년, 50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정전협정 같은 게 되겠죠. 남북한처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한숨을 트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근데 이제 그렇게 갈지, 아니면 진짜 뭐 젤렌스키가 우리나라가 이제 정전협정이든 뭐든 필요 없고, 이승만 대통령 끝까지 이제 6.25 때로 비교하면 끝까지 북진 통일을 주장했잖아요, 지금 젤렌스키처럼.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린 게, 그때는 UN 16개국가 미국이 실제 여기 와서 참전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정전을 하고 싶죠. 근데 지금은 젤렌스키, 지금 말하자면 이제 우크라이나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냥 미국 무기만 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전 양상이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게 장기화가 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유럽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독일이든 프랑스든 뭐 다들 지금 에너지난 때문에 힘드니까.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영국이 이제 파운드화가 지금 급락을 해가지고 거의 1대1로 돼가고 있어요. 2007년도에 2대1이었던, 그러니까 1파운드에 2달러였는데 지금 2007년도 이후에 15년이 흘렀는데 1대1이 됐습니다. 예, 반토막이 난 거죠. 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국도 참
예, 답답한 나라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럴 때, 이렇게 경제 위기 때 가장 살아남는 나라는 제조업이 탄탄한, 그러니까 공급 측면이 탄탄한 나라들이 살아남거든요. 근데 그 공급이 튼튼한 나라가 대표적인 게 독일인단 말이죠. 한국도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 탄탄하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경제 위기 때 제조업이 탄탄한 나라들이 뭐냐면 수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단가가 또 환율이 높아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을 많이 한 나라일수록 환율이 높아지면 좋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100% 성립을 또 안 할 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세가 엄청 올라서 에너지 값이 엄청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덩달아서 국내 물가가 오르고 있고, 특히 공장 전기가 상당히 비싸져가지고 독일이 지금 전기를 못 돌리고 있답니다. 공장을. 공장을 돌리면 손해라는 얘기죠. 전기세가 다 내고 나면 생산 단가가 너무 많이 나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기간 시설이 있어도 경제를 돌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현대 상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참 힘든 상황인데, 재밌는 건 영국은 더 심각해요 지금. 엘리자베스 트러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지금 쉘에서 근무해서 그런지, 다국적 그 석유회사 쉘 있잖아요. 쉘에서 근무해서 그런지 정말 친자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약 한 50, 70조 정도의 지금 감세를 단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0조. 그러니까 돈 70조를 덜 받겠다는 거예요. 소득세도 줄이고 법인세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법인세, 소득세를 줄인다는 거는 뭐 경제가 침체가 됐을 때 돈을 많이 뿌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하는 행동인데, 지금 물가가 지금 영국이 9.9%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물가가 오를 때는 원래 돈을 걷어들여야 된단 말이죠. 돈을 걷어들여야 될 상황에서 지금 돈을 뿌리고 있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영국 관련된 투자자들이, 영국 국채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국 파운드가 더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환율의 어떤 개념이 먹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러입니다. 무조건 달러만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분들이 투자를 하는 개념도, 지금 이게 어떻게 달러 MMF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정말 달러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은 달러 채권을 사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한 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달러 채권을 사지 마십시오. 달러 채권은 아직도 안 좋아요. 왜냐면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더 내년도 지나서 달러 채권 사는 게 좋습니다. 내년도 좀 상반기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국채값이 떨어진단 말이죠. 지금 사면 마이너스가 질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을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지금 국채를 사는 거는. 반면에 지금 달러 채권 말고 달러 MMF를 사면 환 오픈이 되어 있을 때, 지금 환 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돈을 좀 더 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달러 MMF가 좋아요. 거기다 이제 100% 넣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달러 채권을 사라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일러요. 조금 이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비트코인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고 막 원자재고 뭐고 석유도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떨어질 밖에 없는 게 석유다. 금도 지금 거의 안 사고 있어요. 달러만 사고 있는데, 정말 자산가들 중에서 달러만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달러가 저 위에 1,400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400원이니까 더 오르기도 애매하고 위험하단 말이죠. 화폐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원화도 아니고 파운드도 아니고 유로도 아니고, 그럼 어디겠느냐. 달러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 사고 있는 게 비트코인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궁여지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 투자에 어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궁여지책으로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여지책도 결국은 경제의 하나의 단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여기다 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그 발언,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뭐 이런 얘기도 참 말이 많은데, 저는 뭐 보수적인, 정치적으로서는 보수적인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약간 대통령께서 보수답지 않은 느낌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보수의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무조건 사과를 잘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 사과를 잘하는 게 보수의 특징입니다. 왜? 일단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일본 정치 보면 늘 무조건 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90도 딱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보수의 가치예요. 뭐 그 사람들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I'm sorry가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유감이다. 근데 이번 거는 분명히 뭐 개새끼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명 아니든 뭐든 간에 내가 봤을 때는 일단 말을 잘못한 건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길게 가지고 가니까 제가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그냥 빨리 사과하고 치워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지금 내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냥 욕을 했다고 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왜 거기서 계속 바이든 하게 만들고, 이 쌍놈 새끼가 계속 지금 지금 한 주째 2주째 이 얘기를 듣게 하게 만들어. 욕한 것보다 그게 더 기분 나쁜 새끼야. 일처리 똑바로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이든이 그럴 것 같아요. 네가 바이든으로 얘기했는지 뭔지 콩그리스가 들리진 않는데 외신에서는 지금 바이든이래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 그래서 요 부분도 금주의 어떤 핫이슈였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와글와글 되고 있어요. 예. 뭐 조갑재 씨라든지 전용욱 이런 분들은 뭐 새끼란 말도 한 적 없고, 뭐 MBC가 다 자막으로 처리했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딱합니다. 그것도 제가 조갑재 전용욱 안 본 지도 오래됐어요. 이제 그 얘기도 정도껏 저기 해야지. 너무 그러니까 이건 빌미를 그냥 준 거예요. 예, 이건 잘못했다고 끝내야 돼. 빨리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그걸 자꾸 오래 끌면 좌파들한테는 그게 참 좋은 빌미거든요. 좌파들은 뭐가 뒤로 주춤춤 물었을 때, 이 보수는 라이언처럼 행동해야 돼요. 라이언은 앞으로 나가든지 무조건 잘못해도 앞으로 나가야 돼요. 뒤로 주춤춤 물러선다는 느낌이 들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더 달려드는 거예요. 더 달려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당당한 라이언처럼 뭐 모양 하나 빠졌다. 근데 난 라이언이다. 뭐 라이언이 모장 하나 빠졌을 게 뭐가 상관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돈을 두고 싶은 얘기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보수 쪽에서도 속으로는 상당히 부글부글 하고 있을 거예요. 왜 쓸데없는 구설수를 이렇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용산간 문제도 그렇고, 뭐 이준상 문제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뭔가 속 시원하게 풀어내는 느낌이 없고, 자꾸 이제 지저분하게 자꾸 뭔가가 인형에 눈깔 붙이는 직업인데 눈깔 잘못 붙여가지고 본드로 붙였다가 또 떼었다가 또 뒤로 붙였다가 또 떼었다니까 뭐 눈알에 본드만 붙어있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깔끔하게 확 붙여야 되는데 이거 두세 번 붙이다 보니까 눈에 막 다 본드가 칠갑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 얼마나 그거 뭐 그 인형 안고 자겠습니까 애들이?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 상당히 좀 재밌는, 정말 중요한 파이탈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 정말 그 일보다 그걸 대처하는 일들이 지난주에 일어났잖아요. 김은혜가 얘기한 날리면이었다. 김재원이 얘기하면 뭐 바이든이든 뭐든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 그럼 미국 애들이 난리 난다 라든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그 쪽에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을 더 힘들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의 심리는 이겁니다. 정말 많이 쪽팔리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쪽팔렸을 거예요. 그 쪽팔린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좀, 막 본인은 지금 이제 거의 반 패닉한 상태인데,
주변에서 그걸 냉정하게 잘 풀어내는 어떤 참모가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그걸 전혀 정리를 못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포효하는 사자가 막 뒷걸음치다가 막 똥물에다가 바지 막 저기 뭐야 다 막 갈퀴 다 막 물에 젖고 지금 막 소똥 밟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망가졌습니다. 얼굴 다 이런 상태가 됐어요. 이게 앞에 있는 놈들 잘못이에요 다. 일을 똑바로 안 하고 일에 기민한 현장적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편안하게 살아오신 분들 같아. 뭔가 냉철하고 날카롭게 살아오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일처리한 거 보면 느낌이 와요. 현장 감각도 없고 신속함도 없어요. 15시간 만에 그 얘기를 한 것도 웃기고. 그래서 참 푸틴이 핵무기를 날리네 만에,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이 15년을 하네 만에, 이 얘기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일도 많은데, 근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참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요거는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될지를 봤을 때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대응하지 말고 시간을 자꾸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는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는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당장은 미국 국채를 사지 마십시오. 당장은 사지 말고 달러 MMF를 펀드를 통해서 좀 사시고, 달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근데 지금 달러 MMF 사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어디다 돈을 원화로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 강달러는 앞으로 한 1년은 더 가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경제가 위험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소비가 받쳐주기 때문에 미국이 되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경제 기업들이 대부분 다 투자를 지금 다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철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실업률이 늘어날 거란 얘기고, 실업률이 늘어나면 결국은 지금 현재 돈 받는 사람들도 급여 인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요. 아마 내년도 급여 인상이 아마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예요. 물가는 9%를 올랐는데 급여 인상이 9%까지 당연히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급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물가 인상률만큼 올려주는 게 원래 급여 인상인데, 그게 과연 그렇게 쉽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소비도 내년에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시중에 돈은 많다는 거. 돈을 많이 뿌려놨으니까. 근데 돈 뿌리는 건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지 않고 있어요. 양쪽 하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만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돈 뿌리는 걸 줄여야 되는데, 돈 뿌리는 걸 줄이면 이제 정말 경제 파탄 올까 못 줄이고 있는 거예요. 못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만 가지고는 안 잡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뭐가 뽀짝이 나고 그래야지. 막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회사 파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회사 지금 파산됐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파산이 안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직도 먹고 살만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파산되고 뭐 하고 난 부분이 조금 지나야 경기가 반등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회사도 파산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먹고 살만 하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고 금리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절대 지금은 주식을 사면 안 된다는 거하고, 사도 채권도 사면 안 된다는 거하고, 미국 달러 MMF를 사야 된다는 거하고, 달러를 사야 된다는 거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 주식이 더 떨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 아직 2,000 안 무너졌잖아요. 1,500까지 갈 수도 있어요. 1,50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주식을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주를 마감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